자, 오늘 세 번째 해수의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닷물이 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서 돌겠지만 지구 전체로 보게 되면 지구 전체로 다 돈다. 그게 이제 해수의 순환이라고 할 건데 해류라고 볼 건데 여기 해류 바다의 자에 흐를 유자에 바다가 흘러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쪽으로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해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해류. 자,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일정한 방향으로 해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해류가 왜 발생이 되느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해류의 발생 원인 실험을 간단하게 해볼 거야. 이제 미래에서만 나오는 교과서인데 이렇게 여기 보면 수조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 담아놓고 종이 조각을 쭉 떨어뜨려 놓을 거야. 그러면 얘네가 둥둥둥둥 떠 있겠지. 그러면 이쪽에 한쪽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바람에 의해서 종이 조각이 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건 뭐 굳이 실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린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 될 거야. 이게 결국에는 이 바람, 헤어드라이어에서 나오는 이 바람에 의해서 뭐 깊은 곳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위에 이제 표층과 가까운 부분에 뭐를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이 조각이 한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럼 이런 실험을 통해서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은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근데 바람도 이제 우리가 뭐 계절에 따라서 부는 바람들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있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지구과학 쪽을 더 배우게 되면 뭐 일정 부분에서 위도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부는 바람들이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그 바람에 따라서 해류가 움직이는 것도 일치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왜? 바람에 의해서 해류가 발생을 하니까. 바람에 부는 그거 들어봤을 거 무슨 편서풍이니 그런 것들이 다 바람이 부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거든. 거기에 따라서 해류도 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해류를 우리가 구분하면 크게 난류와 한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난류는 뭐니? 쉽게 말하면 따뜻한, 한류는 차가운. 자, 난류 봅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가 될 거야. 자, 그러니까 한류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예요. 비교적 찬, 비교적 따뜻한이야. 그러니까 난류라고 하면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면 20도 이상, 한류는 뭐 마이너스 0도 이하 뭐 그렇게 정해진 수치는 없지만 비교적으로 따뜻하거나 차갑다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정해진 수치는 없어.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할 건데 여기 적도 부분이 0도라고 했지. 그래서 여기에서 고위도로 적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 고위도에서 자 30도, 40도, 60도가 될 거야. 여기서 밑으로 저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류는 난류, 한류 그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항상 우리나라 기준이 중요할 거야. 뭐 전 세계의 해류도 중요하겠지만 전 세계 해류는 고등학교 때 배우면 될 거고 우리는 지금 중등 수준에서는 뭐만 배우면 되냐면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는 해류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있고 여기 일본이 있지.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 될 건데 이쪽에서부터 여기 우리가 한 30 몇 도냐? 우리 위도가 30 얼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중위도라고 얘기를 하지. 여긴 뭐가 되겠어? 이쪽으로 하면 적도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극이 될 거잖아. 고위도가 될 거지. 그러니까 이 밑에 저위도에서 뭐가 올라와? 따뜻한 난류가 올라올 거고 이쪽에서는 뭐가?
차가운 한류가 내려오게 될 거야. 그것만 기억을 해두면 돼. 우리는 중위도니까 저위도에서 따뜻한 물이 올라오고 고위도에서 찬물이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 보기 편하게 난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한류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굵어, 얇어. 얼마만큼 세력이 더 크냐, 더 강하냐, 뭐 그거를 이제 나타낸 게 굵기라고 보면 될 거야. 됐니?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빨갛게 파랗게 안 나올 건지. 맞아? 흑백이야? 세움중학교 흑백 아니잖아. 아, 컬러 아니잖아. 흑백이니까 이거 색깔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정맥동맥 순환기 할 때 어땠어? 빨간색, 파란색 아니었지. 그냥 검은색이었지. 다 흑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보기 편하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다 검은색으로,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색깔로만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먼저 난류부터 봅시다. 자, 밑에서 지금 난류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 두꺼운 부분이 1번 밑에 쪽으로 여기서 살짝 갈라져서 이쪽으로 일부 점점점점 우리 황해 쪽으로도 오고 동해 쪽으로도 이렇게 난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붉은 이 빨간 거부터 한번 보자. 붉은 빨간 거 쿠로시오 헤르라고 해. 쿠로시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쿠로시오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쿠로 발음하기도 하고 어디는 구로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 책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대부분 다 쿠로시오라고 해. 근데 일부 책에서는 구로시오라고 부를 수도 있어. 그냥 K를 강하게 액센트를 줘서 발음을 하느냐 아니면 일본 애들처럼 그냥 구로시오라고 하든 똑같다라고 보면 될 거야. 자, 밑에서 쿠로시오 해류가 두껍게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올라오게 된다. 중위도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밑에가 북태평양 서쪽 해역을 따라서 북상하는 난류를 쿠로시오 해류라고 할 거야. 여기에서 일본 쪽으로 이제 대부분 가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황해, 동해에도 흐르게 된다. 우리나라 주변 난류의 근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쿠로시오 해류가 나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흐르는 난류는 이게 난류거든. 우리나라에 흐르는 난류. 요거의 근원이 뭐가 될 거야? 쿠로시오 해류라고 기억을 해둬야 돼. 근원이 뭐야? 여기서 갈라져서 우리나라 난류, 동안 난류, 그 다음에 황해 난류로 갈라지게 됐다라는 거. 됐니? 그게 근원이라는 거야. 맞아? 여기서 갈라져 왔으니까. 자, 그 다음 우리나라에 오는 황해 난류와 동안 난류의 근원이 되는 쿠로시오 해류가 여기에서 어떻게 되니? 갈라져서 한쪽으로는 황해 쪽으로, 한쪽으로는 동해 쪽으로 가게 될 거야. 먼저 황해라고 하는 거 아니? 왜 여기가 황해야? 여긴 뭐라고 해? 우리나라 바다에? 여긴 동해라고 하지. 여기는 여긴 남해라고 해. 여기는 바다가 아니까 북해가 아니겠지. 그치? 여긴 바다가 아니잖아. 북해라고 하면 안 되겠지. 여기는 서해라고. 근데 여기 황해라고 되어 있는데? 왜 황해야? 서해가 아니고? 오타야? 여기 서해야. 서해인데 왜 황해라고 해? 처음 들어봐? 아, 진짜 처음 들어봐? 알려줄게. 왜 황해라고 부르면 우리나라에서 강으로, 근데 대부분은 중국에서 이렇게 강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강물에서 그 황하강이 왜 황하강이야? 모래가 많이 씻겨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누르왕자 써서 황색, 이 노란색이잖아. 강물이 노란색이라 황하강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래가 많이 섞인 강물이 이쪽으로 흘러나오면서 거기에 뭐가 많아서 흙탕물이 지나니까 여기도 바다 색깔이 황색이다라고 해서 황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쪽에서 같이 쓸려 나온 뭐가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의 색깔이 황색이니까 바다도 황색이 나타난다 해서 황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황해라고 표현을 해도 돼. 다 같은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쿠로시오 해류가 이쪽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오다가 황해 쪽으로 갈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황해난류라고 부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동해 쪽으로 흐르는 난류를 동한난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동한난류야. 동해난류가 아니라. 알겠어? 동한난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쿠로시오 해류가 갈라져서 다시 또 갈라져서 우리나라 동쪽 해안선을 따라서 고위도 쪽으로 이동하는 난류를 동한난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흐르는 난류 딱 뭐야? 쿠로시오 해류가 근원이 되면서 여기서 갈라진 황해난류, 동한난류에서 어떻게 되니? 이쪽으로 난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의 난류는 뭐야? 가까운 데는 황해난류와 동한난류가 있고 조금 떨어진 데는 뭐야?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고 있어. 이게 난류야. 그 다음 한류 봅시다. 한류는 뭐라고 했어? 고위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해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이쪽을 따라서 연해주 쪽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 북한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 지방을 지나고 있는 한류라고 해서 연해주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디서 오냐고? 더 위쪽에 오츠크해에서 아시아 대륙, 여기가 아시아 대륙이잖아. 아시아 대륙의 동쪽 연안, 이쪽이지. 동쪽 연안을 따라서 남하하는 한류를 뭐라고 한다? 연해주 한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연해주 한류가 더 내려와서 어디까지 와니? 북한까지 오지. 그래서 여기는 북한 한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니? 자, 오츠크에서 찬물 한류 내려와서 연해주 지나니까 연해주 한류, 더 내려와서 북한 쪽으로 오게 되니까 북한 한류라고 기억을 해두면 될 거야. 됐니? 어렵지 않지? 자, 밑에서 난류가 갈 거고 위에서 한류가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무슨 얘기가 되었냐면, 여기 보자. 해류와 기온. 자, 이 해류가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지. 뭐냐면 여기는 지금 따뜻한 난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여기 부위에 있는 지역은 어떻다? 이 부분은 따뜻하다라는 거야. 왜? 해류가 따뜻하니까 주변 기온에도 영향을 주게 될 거고, 여기는 한류가 흐르잖니? 여기는 한류가 흐르잖아? 한류? 차가운 물이니까 여기 주변은 어떻게 했어? 여기는 차가운 기온을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해류는 주변 지역에 기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체로 주변에 비해서 기온이 높다. 한류가 흐르는 곳은 주변에 비해서 어때? 기온이 낮다라는 거지. 이거 이해돼? 이제 윤아야, 밑에서 한류가 올라가고 난류가 올라가고 위에서 한류가 내려오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 선생님 뒤꿈친 데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자, 밑에서 이렇게 한류가 올라가. 얘는 위에서 한류가 내려와. 그러면 이 뒤꿈친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얘 올라가, 한류가, 난류가. 얘가 한류가 내려와. 그럼 여기서 여기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한류와 난류가 만나겠지. 맞아? 서로 부딪히겠지. 맞아? 너무 선생님이 차원이 높은 문제를 질문을 하진 않아. 뭐야? 밑에서 난류가 올라가고 위에서 한류가 내려오게 되면 여기쯤에서 이
난류와 한류가 만나게 된다. 만나게 되는 해역이 있을 거야. 거기는 우리가 조경수역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이야.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역을 지역, 바다의 지역이니까 해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바다에 자 써서. 알겠니? 바다의 지역. 그걸 줄여서 이제 해역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만나는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을 특별히 조경수역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이 풍부하대. 염류는 뭐니? 염류.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이라고 했지. 그 중에 그 영양염류라고 하니까 해수 속 규소나 인이나 질소 등의 염류를 영양염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따뜻한 물하고 찬물하고 만나게 되니까 얘네가 이렇게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물이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있는 물질이 위로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서 얘네가 풍부해. 그리고 플랑크톤이 풍부하네. 플랑크톤이 뭐야? 아주 작은 물질이지, 작은 생물이지. 걔를 누가 잡아먹어? 조그만 물고기들이 잡아먹지. 조그만 어류들이 이 플랑크톤을 잡아먹는다고. 자, 이렇게 조경수역에는 영양염류라고 하는 것들도 많고 플랑크톤이 거기에 또 풍부해. 그러니까 얘네를 먹이로 삼는 한류성 어종하고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는 아주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 나중에 조금 심화 때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될 건데, 한류성 어종이 뭐 오징어, 난류성 어종이 뭐 꽁치 막 해서 그 종류별로 막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쪽 지역에는 뭐가 있겠어? 난류성 어종이 있을 거고, 이쪽 지역에는 뭐가 있겠어? 한류성 어종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여기 조경수역 같은 경우는 두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까 여기에는 난류성 어종도 있고 한류성 어종도 많아. 그리고 이렇게 먹이도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장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야, 조경수역.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이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이렇게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는 요쯤에 조경수역을 형성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을 조경수역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에 영양염류와 플랑크톤 많아서 난류성 어종, 한류성 어종 많아서 어떻다? 좋은 어장. 많은 물고기들이, 많은 어류들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여름이 되면 이 난류의 세력이 조금 더 세. 겨울일 땐 이 한류의 세력이 세. 그러니까 여름이다 라고 봅시다. 한여름이라고 하면 강한 여름에는 이 난류의 세력이 이게 더 세. 이만큼으로 더 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었니? 조경수역이 있을 거지. 그러면 얘는 똑같은데 얘는 강력해지니까 이 조경수역이 어떻게 되겠어? 위로 살짝 이동을 하겠지. 맞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난류보다는 위에서 이 한류의 세력이 더 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조경수역이 어떻게 되니? 위의 세력이 더 세니까 밑으로 살짝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지. 자, 계절별로 이 조경수역은 여름에는 위로 올라가고 겨울에는 밑으로 내려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계절에 따라서. 왜?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더 세니까.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해되니? 잘 기억을 해둬야 돼. 별로 어렵진 않지. 뭐야? 밑에가 세면 위로 올라가고 위에가 세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자, 이거야. 여기 있던 조경수역이 여름에는 난류의 세력이 더 세니까 위로 살짝 올라가. 북한 쪽으로 더. 겨울에는 한류의 세력이 더 세니까 더 남한 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가을하고 봄에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을 거야? 여기쯤 위치를 하고 있겠지. 여기쯤 위치를 하고 있겠지. 가을하고 봄 같은 경우. 여름에는 올라가고
물결이는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1, 2,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해수보다 수온이 낮다. 한류가 되겠네. 주변 지역의 기온을 높게 한다. 난류가 되겠지. 크로시어 해류? 난류네. 그 다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한류가 되겠습니다. 맞니? 자, 지금 D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세력이 굉장히 강한 뭐가 되겠어? D는 크로시오 해류가 되겠습니다. 난류지. 난류가 이제 갈라져서 황해 쪽으로 오면 A는 황해 난류가 될 거고, C는 동해 쪽으로 오니까 동해 난류가 아니라 보다 동한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온 여기는 이쪽은 오츠크해. 여기는 뭐야? 연해주, 한류. 북한 쪽에 더 오니까 B는 북한 뭐가 되겠어? 한류가 되겠습니다. 난류와 한류로 구분하시오. 난류 빨간색으로 썼어야 되는데 난류 뭐가 되겠어? 황해 난류, 동안 난류, 크로시오 난류가 되겠습니다. 한류는 B. 정리하면 이렇게 B, A, C, D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지. 조경수역이 뭐라고 했니?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해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했어. 자, 우리나라 조경수역은 무슨 난류와 무슨 한류가 만나지? 난류. 동해안 쪽에 난류 오는 걸 뭐라고 해? 동한 난류야. 동해 난류 아니야? 동한 난류야. 그죠? 맞아? 한류는 북한 한류가 될 거야. 북한 한류가 만나는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어? 이걸 뭐라고 해? 어디라고 해? 동서남북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지. 동해에 형성되어 있다.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음으로 이제 조석 얘기를 해보자. 조석 얘기. 조석이 뭐야? 들어본 적 있어? 조석? 대부분 조석이 뭐냐고 물어보면 만화 이렇게 막 쭈글쭈글 생겨가지고 노랗게 생긴 그 그린 만화가 조석 얘기 아니냐고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을 해. 10명 중에 9명은 웹툰 안 보는구나. 응? 조석이 있어. 조석.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웹툰이 있어. 그 작가가 조석이지. 자, 조석이라고 하는 것은 민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외 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얘기를 할 거야. 이거 민물과 썰물 아니? 바닷가에 가면 어느 순간 물이 쭉 빠져서 백사장 혹은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갯벌이 드러나게 되지. 그래서 열심히 막 가서 갯벌에서 놀거나 아니면 모래사장에서 놀다가 보면 어느 순간 물이 막 차오르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렇게 물이 빠져나가는 것을 썰물이라고 하고, 육지 쪽으로 바닷물이 오는 것을 밀물이라고 해. 이건 들어본 적 있어? 밀물과 썰물? 밀물은 밀고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야? 해안 뒤에 등에 땅을 등지고 바다를 봤었을 때 이쪽으로 오는 걸 밀물이라고 하고 빠져나가는 걸 썰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조석이 뭐야? 바다가 물이 빠졌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 나타나는 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최대한 밀려올 거야. 밀려오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물이 차 있어. 우린 여기서 놀고 있어. 그러다가 얘 물이 썰물로 빠져서 이쪽까지 나갔어. 그럼 여기까지 우리 가가지고 뭐 하겠어? 거기서 조개 캐고 납치 잡고 막 한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이게 올라와 밀물. 그러면 우리 나가고 해야지. 맞아? 이렇게 바닷물이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야. 이게 이제 아무 때나 예를 들어서 3시간 나갔다가 뭐 3시간 그 다음 날은 뭐 2시간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아. 매일 같은 주기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는 조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물이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게 주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건데 이렇게 밀물과 썰물로 나타나는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물이 빠져나가면서 나타나는 물이 흐름 그리고 다시 땅 쪽으로 육지 쪽으로 밀물이 들어오면서 바닷물이 흐르겠지. 그때의 해수의 흐름을 우리는 조류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잘 기억해둬야 돼. 용어들. 자, 조석. 밀물과 썰물의 그 해수면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을 조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물이 빠져나갈 때 혹은 물이 들어올 때의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들어와서 차고 가장 많이 찼어. 더 이상 물이 더 안 찼어. 그때를 우리는 만조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만조. 바닷물이 가장 높아졌을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할 거야. 한자로 가득 찰 만이야. 가득 찰 만. 우리 한자를 많이 안 쓰는데 우리 선생님도 잘 많이 안 쓰는데 선생님이 아버지 그러니까 누나 할아버지들이 많이 썼을 거야. 기름 넣으러 가면은 우리는 풀로 채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풀 탱크가 되겠지. 이거를 과거에 우리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혹은 선생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먹은 아저씨들은 이거를 어떻게 되면 가득 찰 만자를 써서 탱크가 이제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이걸 만탱크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비속어지. 만땅 주유소 들어가서 지금은 셀프로 넣는 게 대부분인데 예전엔 다 넣어줬잖아 주유소에서. 그러면 가득이요. 어떤 사람은 가득이요. 어떤 사람은 풀이요. 옛날 사람은 만땅 그렇게 얘기를 했어. 만땅이 뭐야? 탱크를 가득 채웠다. 가득 찰 만자를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만조라고 하는 것은 조류가 이렇게 육지 쪽으로 와서 최대한 바닷물이 차서 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를 만조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게 이제 언제니? 밀물이 되겠지. 밀물이 밀려와서 육지까지 이렇게 찼을 때 가장 높이 찼을 때를 만조. 이게 썰물이 돼서 다시 또 빠져나갔을 거야.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그때의 높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때를 간조라고 얘기를 할 거야. 간조. 만조, 간조. 그때 이 만조와 간조 때의 이 높이의 차를 우리는 조차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제 막 여러 개 늘어나 외워야 될 게, 기억을 해야 될 게. 조석부터 조류, 그 다음에 만조, 간조, 그리고 만조와 간조 사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조석이라는 게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상이라고 해서 주기적이야. 주기적이 뭔데? 일정 시간을 두고 일정하게 물이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가 나갔다. 이 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것이 주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랬을 때 조석의 주기가 있을 거야. 조석.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언제냐면 만조에서 다음 만조 혹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걸리는 시간을 조석의 주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할게요. 우리나라에서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생겨.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18시경에 밀물이 이렇게 여기서부터 13시부터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민물이 이렇게 육지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거야. 이쪽에서 바닷물이 차고 들어올 거야. 그래서 가득 찼을 때의 시간이 18시야. 가득 차면 뭐라고 했어? 만조라고 했지. 그 다음에 가득 차면 다시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썰물 또 빠져나갈 거야. 그러면 낮아지겠지. 낮아지다가 최대한 빠져나가게 되면 그때가 뭐라고? 간조라고 했지. 자, 민물이 이렇게 1시부터 쭉 들어와서 가득 찼었을 때 만조가 됐었을 때 18시라고 하면 18시가 되면 다시 이제 빠져나가 썰물 현상이 일어나겠지. 썰물이면 물이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질 거야. 그러다가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간조가 될 거야. 간조가 되면 새벽 1시가 된다고. 그리고 최대한 다 빠져나갔으면 다시 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거야. 그러면 1시부터 언제까지? 다음날 새벽 7시가 되면 만조가 다시 나타나게 될 거야. 그리고 새벽 7시에 만조면 다시 아침으로 가면서 바닷물이 또 빠져나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지다가 오후 1시가 되면 가장 많이 바닷물이 빠져나간 간조가 될 거라고. 그리고 다시 또 물이 차오르고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될 건데 이게 약 12시간 25분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초등 수준에서 이제 12시간이라고 배웠는데 이제 중등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시간 12시간이 약간 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12시간 간격으로 조석의 주기라고 하는 것은 만조에서 다음 만조 혹은 여기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니까 여기 대충 봐도 한 1시에서 13시니까 12시간 정도 될 거고 여기 보면 18시에서 7시니까 약 12시간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거야. 만조에서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간조까지의 시간이 얼마다? 12시간 25분이다. 이게 조석의 주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주기로 계속 돌 거니까 거의 24시간 50분 주기로 계속 요 바닷물이 들었다 나갔다 할 때 어떻게 되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게 24시간 동안 민물 2번, 썰물 2번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맞아? 24시간 동안 어떻게 되니? 밀물, 썰물, 24시간 50분 지나는 거야. 다시 또 밀물, 썰물 이게 어떻게 돼?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니? 이렇게 만조와 만조 사이 혹은 간조와 간조 사이를 뭐라고 한다? 조석의 주기라고 하고 시간 얼마? 12시간 25분.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돼. 12시간 25분이야. 조석의 주기. 그러니까 조석의 주기라고 하면 우리가 봐봐. 윤아 잘 봐야 돼. 조석의 주기는 12시간 25분이다라고 했어. 이거는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내면 까먹어. 만조에서 만조까지가 12시간 25분이다 라고 문제를 내면 어떻게 할 거야? 만조에서 만조? 아닌데? 조석의 주기가 12시간 25분인데 만조에서 만조? 간조에서 간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 조석의 주기가 뭔데?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를 이때를 뭐라고 해? 조석 주기라고 하는 거고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의 시간을 뭐라고 해? 조석의 주기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문제에 조석의 주기다라고 하면 만조에서 다음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다음 간조까지 다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게 조석의 주기 대신에 만조에서 만조까지 혹은 간조에서 간조까지가 12시간 25분입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억을 해놓는데 이거를 여기까지를 응용을 못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 조석의 주기는 12시간 25분이야. 조석의 주기는 만조에서 만조고 간조에서 간조야. 그러면 이거를 서로 이렇게 같다라는 걸 연결을 못 시킨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뭔 얘기인지 알지? 그것까지도 기억을 해둬야 돼. 간조에서 간조가 만조에서 만조가 12시간 25분이라는 거. 왜 이게 조석의 주기니까? 조석의 주기 이거니까. 그러니까 틀리라고 내는 게 뭐냐면 만조에서 간조까지가 12시 조석의 주기다 혹은
만조에서 간조가 혹은 간조에서 만조가 12시간 25분이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그치?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인데? 이거의 2분의 반이니까 6시간도 10몇 분이 되겠지. 그런 것까지도 다 기억을 하고 요 그래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치?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가 만조니까 만조 옆에는 뭐가? 밀물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가 간조니까 어떻게 되겠어? 간조가 되려면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썰물이 일어나야 되겠지. 썰물이 일어나야 되겠지. 이거 볼 줄 알아야 된다. 알겠니? 이 문제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해됐니? 이해는 됐지? 이제 머릿속에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이제 안 됐으니까. 일단 이해는 됐니?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없지?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조석 현상을 이용을 할 거야. 조석 현상. 바닷가 가본 적 있니? 어디 가봤어? 바닷가. 가본 데 다 얘기해봐. 어? 기억 안 나? 서해 쪽 가본 적 있어? 말리포, 무창포, 꽃지, 서해안, 갯벌 가서 뭐 잡아본 적 있어? 응. 그때 언제 갯벌 나갔어? 물이 썰물로 최대한 빠져나갔었을 때 막 가가지고 어떻게 조개 캐고 했지. 그러다가 나중에 물 들어오면 다시 후퇴하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조석이라는 거 금방 물이 빠져나가고 물이 들어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조차라고 얘기를 아까 뭐라고 했어? 만조와 간조 때 해수면의 높이차라고 했어. 요게 이 높이차가 서해안에서 가장 크고 동해안에서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서해안이 이 조차가 물이 가장 들어왔을 때랑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의 이 높이가 서해안이 가장 크고 동해안은 가장 작아. 그럼 이게 조차가 얘가 제일 클 거야. 서해안이. 그 다음에 동해안이고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 남해안이 있겠지. 특별히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조차가 제일 큰 게 어디야? 서해안. 그 다음이 남해안. 그 다음 동해안이 조차가 가장 적다라는 거지. 이 차가 물이 최대한 빠져나갔다 최대한 들어오는 그 차가 큰 게 서해안이라는 거야. 그럼 이런 조석 현상을 어떻게 이용을 할 거냐면 금방 물이 간조 때 가장 많이 빠져나가 있으면 여기가 뭘로 드러날 거야? 모래사장 혹은 뻘로 드러나게 되겠지. 그럼 가서 뭐 할 거야? 조개 캐고 쏙 잡고 그 다음 뭐해? 그 조그만 칠개 같은 거 잡고 낙지도 잡고 낙지는 뭐 아무나 못 잡겠지만 그러면 되겠지. 이렇게 간조 때 넓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그리고 조차를 이용해서 조력발전 조차를 이용해서 물이 찼다 나왔다 하면 여기다가 뭐 넣어? 프로펠러 터빈 돌릴 수 있는 스크류를 놓게 되면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돌면 뭘 만들면 돼? 그걸로 전기 만들 수가 있겠지. 이렇게 조차를 이용해서 이 물의 높이가 왔다 갔다 할 때 만드는 전기를 우리는 조력발전이라고 할까요? 조력발전. 그리고 아까 밀물과 썰물로 해수가 흐른다라고 했어. 밀물이 이쪽으로 썰물이 이쪽으로 흐르. 이렇게 그거 말고도 조류가 바람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거기에다가도 뭐가 갖다 놓으면 돼? 돌아가는 스크류 갖다 놓으면 거기에서 의해서 뭐가 만들어서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이제 조류 발전이라고 하는 거야. 조차를 이용한 걸 조력 발전. 그 다음에 조류를 이용한 건 조류 발전. 이런 식으로 조석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하면 되겠지? 조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차를 이용한 거잖아. 금방 전에 조차가 제일 큰 데가 어디라고 했어? 서해안, 동해안, 남해안 중에 어디가 제일 조차가 크다고 했어? 서해안이 제일 크다라고 했지. 그러면 조력발전소를 설치를 하려면 동해안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남해안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서해안에 설치를 하는 게 좋을까? 조차가 제일 큰 서해안에 뭐를 설치를 한다? 조력발전소를 설치를 한다라고 거기까지도 이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야 돼. 맞니? 동해안에다가 조력발전소 설치를 하면 이 차가 별로 안 되니까 효율적이지 않겠지.
그다음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거지. 자, 이게 뭐냐면 바닷물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돌담을 이렇게 쌓아놓게 될 거야, 이쪽에. 그러면 이렇게 물이 다 들어왔으니까 해양 생물들이 들어왔다가 이제 빠져나가면 여기 사이에 갇히는 거지. 혹은 여기다 이렇게 뭐를 그물 설치해 놓으면 빠져나가지 못한 생물들 물 빠져나갔을 때 가가지고 이렇게 걷어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데에도 조석 현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특정 지역에서 바닷길이 열리게 된다. 사리네, 사리. 사리라는 말 설명을 해줄게. 우리 그 바다 갈라짐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몇 군데 있어, 우리나라에. 저쪽 무창포 가면은 있어가지고. 어디? 평상시에는 바닷물이 빠지더라도 항상 자박자박자박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 거기 저편에 섬으로.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 되면 그 물이 더 빠져나가지고 바깥으로 뭐가 일어나? 땅이 지표면이 드러나가지고 걸어서 저쪽을 넘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무창포에도 있고 저쪽 안면도 쪽에 또 있어가지고 그쪽 넘어갔다가 잘못해서 시간 됐는데 못 넘어와. 그럼 거기 이제 고립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식으로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데, 사리일 때 간조가 되면, 간조라고 하면 아까 뭐라고 했니? 썰물에 의해서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간조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드러났다라는 건데, 간조가 언제? 사리일 때. 사리가 뭔지 이렇게. 자,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 변화를 보게 될 거예요. 5번. 이거 잘 봐야 돼. 무조건 시험에 나와. 유나야, 잘 봐. 한 달 동안 해수면 높이의 변화를 볼 거야. 한 달에 한 달. 자, 지금 1일부터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게 될 거야. 그러다가 다시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즉 여기 보면 이만큼 해수면의 높이가 이랬다가 줄어들어. 해수면의 높이가 5일 되면 요만큼 됐다가 한 7일쯤 되면 이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작아. 뭐가? 조차가 작다. 물이 들어왔었을 때랑 나갔었을 때 이 조차 있지? 이 조차를 일자별로 쭉 적어 놓은 거야. 이 조차가 어느 날은 이렇게 크고 어느 날은 작아지는데, 이게 뭐냐면 1일부터 점점 이쪽으로 날짜가 지날수록 이렇게 이 조차가 점점 작아지더래. 그게 이제 7일쯤 되면 이 조차 요만큼이지, 조차가 가장 적어. 그러다가 다시 또 15일이 되면 이 조차가 이렇게 넓어져. 그리고 다시 또 한 22일, 23일 되면 이 조차가 또 다시 작아져. 그리고 30일 되면 조차가 또 커져.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조차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거 매일매일 조차가 몇 번씩 일어나니? 2번씩 일어날 거잖아. 민물, 썰물, 밀물, 썰물. 이 조차가 이 날짜에 따라서 줄어들었다가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늘어졌다 하는 거야. 커졌다가. 그러면 한 달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여기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지금 A 없으니까 여기 B하고 D가 조차가 제일 크지 않니? 여기에 비해서. 그리고 나머지에 비해서도 크지 않니?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를 사리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B하고 D하고를 사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한 달 동안의 해수면 높이 변화를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나타내주면 딱 우리는 보고서 여기 크지 해수면의 높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조차야. 또 가장 높을 때야. 바닷물이 민물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장 높았었을 때가 6m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이쪽 마이너스 4로 표시를 했어. 이 높이를 뭐라고 했어? 조차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한 달에 2번이 조차가 제일 클 때 B와 D를 우리는 사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사이사이 중간에 7일, 14일, 그 다음에 21일, 28일 이렇게 주기가 됐을 때 여기 A하고 C 같은 경우는 이 바닷물 해수면 높이가 조차가 가장 작잖아. 요 A와 C를 우리는 조금이라고 부르게 될 건다. 이렇게 한 달에 지금 그러면 조차가 몇 번이 사리가 몇 번 있어? 빨간색 B, D
BD 약 2번씩 생긴다는 거야. 한 번, 두 번. 조금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리와 조금은 한 달에 약 2번씩 생긴다라는 거지. 약이야, 약.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지. 자, 이런 식으로 요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가 반드시 나올 텐데 B하고 D가 지금 조차가 크잖니? 그치? 바닷물에 들어왔을 때 나갔을 때의 그 차이가 크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 냉면 전문점 가면은 혹은 우리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먹으러 가면 뭐 시키니? 사리 시키지. 냉면을 1인분 시켜서 먹다가 면이 부족하면 사리를 추가를 해서 먹는다. 그치? 이거나 너는 사리 추가 안 해서 먹을 거라고. 왜? 그냥 있는 것만 먹어도 배부르니까. 선생님은 어때? 돼지잖아. 많이 먹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리를 추가해서 더 먹는다. 그치? 뭐야, 돼지라는 거야? 돼지라는 거잖아 지금. 왜 고개를 자,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먹어. 그러면 1인분보다 더 먹을 거니까 사리를 추가해요. 그래서 라면 사리 더 시켜서 먹잖아. 그거 생각을 하면 돼. 사리가 뭐야? 많잖아. 선생님처럼 돼지처럼 많이 먹잖아. 즉 한 달 중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사리라고 얘기를 할 거고. 자, 이렇게 A와 C는 조차가 얼마?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조금이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어. 이게 한 달에 2번. 사리 2번, 조금 2번, 사리 조금, 사리 조금, 사리 조금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다라는 거지. 만조야. 만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간조는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 이 조차가 클 때를 사리, 조차가 작을 때를 뭐라고 해? 조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바닷물이 이 조석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인력 때문에 그렇잖아. 알고 있지?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으면, 자, 여기 태양이 있어. 태양 주위를 뭐가 돌고 있니? 지구가 돌고 있잖아. 지구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 공전 이쪽으로 해, 이쪽으로 해? 선생님이랑 배웠는데 어느 쪽으로 배워? 아, 지웠네. 이쪽으로 공전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지구 주위를 또 뭐가 돌고 있어? 달이 돌고 있지. 그러면 얘가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되면 이쪽으로 달이 가 있을 수도 있겠지. 맞니? 그러면 잡아당기는 인력, 중력이 이쪽에 있을 때 달이 여기 있으면 좀 팽팽해지겠지. 근데 이쪽으로 있으면 이쪽으로 더 땡겨 가겠지. 이런 식으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고 지구 주위를 달이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전을 어떻게 어느 순간에 됐었을 때 태양과 지구와 달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조석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쪽으로 많이 밀렸을 때 아니면 일직선으로 됐었을 때 어떻게 되니? 이렇게 조금하고 사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정하게 나타난다라는 거. 됐니? 이거 잘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리대야. 사리대는 뭐니? 물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가장 많이 들어오게. 가장 많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 바닷물이 최대한 빠져나갈 수 있는 만큼 빠져나가니까 평상시에 사리가 이때가 아닐 때는 여기는, 요때는 어때? 그 길이 바다가 잠겨 있어. 그러다 최대한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조차가 가장 클 요 사리대는 땅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뭐 가가지고 저쪽 섬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게 이제 바닷길이 열리는 현상이다라고 해서 그때 관광객들 모아서 이쪽 가기도 하고 하는 현상들을 이용해서 관광도 하고 한다라는 내용 기억해 두면 되겠고, 4번,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이네. 조석.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바닷물이 높이차를 조석이라고 하지. 하루 중에 해수면의 높이가 가장 낮을 때를 뭐라고 하니? 가장 낮을 때. 살이라고 해? 뭐라고 해? 가장
썰물에 의해서 가장 많이 빠져나갔을 때를 뭐라고 해? 간조라고 하지. 가장 낮을 때. 가장 높을 때는 만조. 그 조차가 가장 클 때를 사리,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한 달 중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가장 작을 때를 조금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지. 얘는 틀려. 만조와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 차를 조차라고 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약 2번씩 일어나? 맞아? 만조와 간조 2번씩 일어나지. 그 다음 5번 조석현상의 이용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조차는 어느 바다나 같게 나타난다. 맞아? 조차가 어디가 제일 크다? 서해, 남해, 그 다음 어디? 동해 순으로 서해가 제일 큽니다. 조차가. 그치? 그래서 조차가 작은 지역에서는 동해안이라고 했지. 조력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를 생산한다? 비효율적이지. 조차가 커야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조차가 큰 지역에서는 간조 때 갯벌이 드러나 조개를 캘 수 있다. 간조가 뭐니? 썰물에 의해서 물이 최대한 빠져나갔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조개 캘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사리 때 만조가 되면 바닷길이 열리기도 한다. 자, 사리 때는 만조와 간조 때 차가 가장 클 때라고 했어. 그치? 만조는 뭐야? 바닷물이 최대한 들어왔을 때잖아. 갯벌이 바닷길이 안 열리지? 닫히겠지. 만조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간조라고 얘기를 해야지. 간조.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됐니? 자, 이제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